배영을 유독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자꾸 부딪혀요. 또 직선으로 못 간다는 분들, 또 팔을 돌리면 어깨가 아프다는 분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영은 우리가 일상에서 전혀 해보지 않았던 뒤로 누운 채 수영하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이에요. 눈은 천장을 보고 있고 또 몸은 뒤로 가고 있고 또 그 상태로 팔과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야 하니까요. 자, 당연히 감각이 낯설고 자신감이 처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초급자와 상급자 모두 공통적으로 겪는 배영의 그런 어려움을 짚어보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직선을 유지해야 하는 포인트, 그리고 팔 동작의 정확한 롤링 동작까지 알아볼 텐데요. 또 어깨 통증의 방지를 위한 실제 수영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습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하나로 배영이 훨씬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배영이 정말 좀 불안했는데요. 그 천장 보고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자꾸 사람들이랑 부딪힐 것 같고 그랬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고 한 가지씩 교정해 나가니까 정말 곧게 나간다는 느낌이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영이 왜 어려운지 또 어떻게 하면 편해지는지 실전 느낌으로 코칭해 드릴게요. 자, 먼저 배영이 왜 이렇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지 초급자 그리고 배영을 어느 정도 해본 상급자 분들의 각각의 시선에서 한번 볼까요? 초급자는 시야와 방향 감각이 처음에 가장 어렵습니다. 몸의 방향에 감각이 좀 없어서 레인선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헤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코로 물이 들어올까봐 턱을 들어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면 허리가 꺾이고 하체가 가라앉으면서 점점 자세가 무너집니다. 또 어깨 동작이 어색해서 팔을 뒤로 넘기는 그런 동작이 아직은 낯설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분들은 어떤 게 어려울까요? 바로 섬세하게 해야 하는 롤링 균형 맞추기, 또 즉 팔 동작의 좋은 균형을 맞추는 것을 가장 오랫동안 어려워합니다. 단순히 물 위에 누워서 팔을 저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 롤링이라는 건 물속에서 몸을 좌우로 회전시키는 동작인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이게 너무 약하면 배영에 힘이 떨어지게 되고 또 반대로 너무 과하면 불필요하게 우리가 체력을 바로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자분들은 이 미묘한 균형을 맞춰서 최대한으로 추진력을 얻으려고 해야 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자, 한쪽으로만 롤링이 강하게 일어나면 수영하는 내내 자연스럽게 방향도 휠 수 있고 직선으로도 각이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또 팔 동작의 불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팔은 완벽하게 리커버리를 하는데 왼팔은 팔꿈치가 좀 더 구부러져 있거나 몸의 중심선을 좀 넘어서 반대쪽으로 입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물속에서 몸 전체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또 결국은 한쪽 방향으로 조금씩 틀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릴 연습 방법 싱글암 드릴이 있습니다. 양팔의 동작을 분리해서 집중해 보는 연습 방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배영의 중심 동작인 팔 돌리기, 즉 스트로크에 대한 자세한 동작을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손이 물 밖으로 나올 때를 볼게요. 팔을 물 밖으로 빼낼 때는 엄지가 먼저 나오도록 합니다. 자, 이 방향은 어깨 관절의 회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요. 팔이 물 밖에서 부드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기보다는 팔이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며 올라오도록 연습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마치 팔이 하늘을 이제 쓸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손이 물 안으로 들어가죠. 입수 시에는 새끼손가락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게 손의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입수가 바로 자연스러워집니다. 만약 손바닥 전체가
손등 전체로 확 들어가게 되면은 물에 쾅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 들고 바로 물잡이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팔이 물속에 들어가면 바로 캐치가 있죠. 물을 잡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손바닥과 팔뚝, 전완부를 이용해 물을 잡는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너무 빨리 당기지 않고 밀착해서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광배근과 어깨를 이용한다는 점 꼭 주의해 주세요. 푸시 구간이 나옵니다. 몸 옆에서부터 팔을 뒤쪽으로 밀어내며 물을 밀어내주는 구간입니다. 자, 이때 팔은 허리 라인쯤에서 강하게 물을 밀어내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물 밖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배영은 몸을 가만히 두고 팔만 돌리는 게 아니죠. 어깨와 골반이 좌우로 회전하면서 팔이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배영 처음에 하실 때는 어깨가 수면 위로 살짝 나올 만큼만 회전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 배영이 좀 익숙해졌다면 조금 더 깊은 롤링으로 스트로크를 크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직선 유지를 위해서 몸에 정렬을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전체 배영 동작에서 기초 체력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먼저 머리의 위치와 시선을 볼 텐데요. 머리를 너무 많이 들면 허리가 꺾이고 하체가 가라앉겠죠. 자, 수면에서 몸이 U자 형태로 휘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점점 더 바뀝니다. 머리를 너무 눕히면 목이 너무 긴장했을 수도 있고 코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에 힘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세요. 자, 가장 이상적인 그런 위치는 귀가 물에 살짝 잠기고 시선은 천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배영의 직선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양쪽 다리의 킥의 힘이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주변을 참조해 보는 것도 팁인데요. 시선이 막혀도 방향 감각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천장의 물체나 어떤 조명의 라인 또는 창문의 라인, 이런 레일줄을 기준으로 삼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끔씩 위를 살짝 보면서 내가 중앙을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자, 오늘 배영의 실력을 바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팔 동작 연습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싱글암 배영 드릴입니다. 우리가 좌우 팔 동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교정을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보통 우리는 양팔을 동시에 평상시에 쓰다 보니까 어떤 팔이 조금 더 문제가 있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자, 하지만 한 팔씩 동작을 분리해서 연습을 하면 조금씩 뚜렷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점은 한쪽 팔만 쓰면 또 롤링 감각이 평소보다 2배로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한번 연습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영장 벽에서 벽을 차고 나가거나 또는 물속에서 천천히 뜬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오른팔만 사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른팔만 스트로크를 하고 왼팔은 허벅지 옆에 고정해 둡니다. 이때 시선은 천정을 바라보고 이제 귀는 살짝 물에 잠긴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이제 한 팔로만 배영 스트로크를 해볼까요?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리커버리 단계에서 엄지손가락이 먼저 물 밖으로 나오게 하고 팔을 뒤로 부드럽게 회전시킵니다. 이때 다음 입수 단계에서 새끼손가락이 먼저 물속에 닿도록 하라고 하였죠. 그리고 캐치 단계 그리고 푸시까지 손바닥과 팔뚝으로 물을 잡아 밀어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반대쪽 팔은 계속 옆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로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는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 25m 동안 오른쪽 팔만 사용하고 또 돌아올 때는 왼팔만 사용하고 아니면 2번씩 교대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속도보다는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는지 또 롤링이 지나치게 과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연습을 해나가면 됩니다. 자,
자세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속도를 올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캐치업 드릴 알아볼게요. 캐치업 드릴의 목적은 우리가 스트로크의 타이밍과 또 몸의 정렬을 조금 더 세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배영할 때 팔이 서로 교차되거나 또 양팔이 너무 바쁘게 빨리 동시에 돌리는 그런 실수를 하곤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잡아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 팔이 머리 뒤로 완전히 뻗은 상태에서 반대팔이 거기에 붙을 때까지 혹은 가까이 올라올 때까지 스트로크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양팔이 머리 뒤에서 잠깐 만나거나 스치는 그런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바로 움직이는 방식이죠. 이름이 캐치업인 이유도 한 팔이 다른 팔을 따라잡는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요. 자,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오른팔로 스트로크를 시작해서 머리 뒤로 끝까지 뻗어줍니다. 자, 이때 왼팔은 허벅지 옆에서 잠시 멈춰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왼팔이 본격적으로 스트로크를 시작해 머리 뒤나 또는 어깨 후반부까지 올라와 오른팔과 거의 만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시점에서는 오른팔은 다시 스트로크를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양팔이 머리 뒤에서 잠깐씩 스쳐서 만나거나 겹치는 상태를 만들어가면서 해주는 연습입니다. 자, 연습하면서 체크해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 팔이 완전히 뻗은 상태에서 그 다른 팔이 머리 위로 직선으로 향하는지 또 옆으로 벌어지진 않는지 이렇게 집중해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팔을 뻗은 상태로 너무 오래 멈추면 허리와 어깨에 부담이 갈 수 있겠죠? 1, 2초 정도가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배영의 팔 동작 그리고 직선을 유지하기 위한 포인트 동작들을 알아봤어요. 방향 감각 그리고 전체 팔 동작 또 상급자분들을 위해 롤링 균형을 위한 실수 그리고 교정 자세까지 모두 꼭 복습해 가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배영은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매력적인 영법이에요. 물 위에서 편하게 떠있는 느낌 그리고 시원하게 뻗어가는 그런 감각을 이제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서 제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이런 평형을 완성시켜가는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서 계속 그만뒀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의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 갈 때 자주 챙겨서 같이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가 잘 되고 또 못하던 이런 평형을 잘하게 시작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임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같이 만끽하기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또 응원하면서 동기부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면 애프터 스임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